네, 광고선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이 부인이 옷가게 매장 직원 뺨 때리고 폭행했죠. 이 문제 지금 외교관 면책 특권의 그 정당성 문제로까지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좀 법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구자룡 변호사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구자룡 변호사입니다. 먼저 이 사건 좀 간단히 좀 정리해 볼까요? 그 개요부터. 예. 이 사건은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서울의 한 옷가게 매장 직원 뺨을 때린 문제가 이제 커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은 지난 9일 피터 레스코이의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인 중국계 A씨가 한남동의 한 매장에서 옷을 살펴보다가 구매를 하지 않고 매장을 나가는데 마침 A씨가 입고 온 옷이 해당 매장에서 판매 중인 브랜드의 재킷이었기 때문에 매장 매니저가 A씨가 계산하지 않은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인지 이제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나가서 대사 부인에게 이제 상황을 설명하고 이제 양해를 구하니까 이제 대사 부인이 옷을 확인을 시켜주고 그러니까 이제 직원이 오해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매장으로 돌아왔는데 몇 분 뒤에 대사 부인이 매장으로 다시 찾아와가지고 실랑이가 이어지다가 다른 직원이 말리자 부인이 그 직원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직원 눈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뺨을 세게 맞았지만 직접적으로 사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런데도 대사 부인이 외교관 아내이기 때문에 처벌도 하지 못한다. 이런 사실이 알려져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그 사과문이 나오긴 했는데 이 장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고 대사관에서 이걸 사과 입장을 냈어요. 예, 대사관 계정으로 SNS 계정으로 보도자료 형식으로 냈는데 예. 이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대사 부인의 개인 사건인데 대사 부인은 전혀 나서지도 않고 직접 사과도 하지 않고 대사관이 대사관이 왜 대신 사과를 하는지 이것도 의문인데다가 정작 중요한 피해자 개인에 대해서는 아직 사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대사 부인이 현재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렇게 이제 직접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있는데 실랑이 벌이면서 싸우는 CCTV 장면 보면은 이게 갑자기 지금 와서 아프다고 할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의아한 면이 있고 의심스럽네요. 게다가 해당 게시물에 인종차별적인 댓글까지 달렸는데 이 댓글에 벨기에 대사관 공식 계정이 웃음 표시 공감 버튼까지 눌렀던 것이 확인되면서 이 사과 전체가 다 진정성 없는 사과다 이런 공까지 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걸 좀 법적으로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시 2차 이제 케이스 풀대시 한번 쭉 풀어보자면은 그래요? 먼저 매장 직원부터 따져보면은 이제 신체 수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 수색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 당시 절도 상황일 수 있음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으므로 범죄 성립을 탈락시키는 이제 양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매장 직원 행위는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합법적인 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랑이를 말리다가 뺨을 맞은 직원 경우에는 그 신랑이 이제 끼어들어가지고 유형력 행사를 했으니까 이제 폭행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말리다가 그렇죠. 말리는 과정이 근데 행위였기 때문에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이제 위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 직원의 행위도 이제 완전히 또 합법적인 행동이 되고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럼 이제 반면에 대사 부인의 경우를 따져보면은 그 매장 직원의 옷 그 확인이 끝난 후에 좀 시간적 텀이 있는데 쫓아와서 실랑이를 벌이다 말리던 직원의 뺨을 때리고 뒤통수를 쳤는데 이건 당연히 이제 폭행죄의 구성 요건 해당성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장 직원들의 행위가 뭐 신체 수색죄라거나 위법한 침해라거나 이러면 대사 부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냐 뭐 정당행위냐 이런 게 이제 따져볼 수라도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직원의 행위가 완전히 이제 합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정당방위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게다가 대사 부인 스스로가 물건을 확인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허락을 했고 상황을 다 인지했기 때문에 이 위법한 상황에 대해 자기가 대항을 한다 이렇게 이제 오인했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오해받아서 불쾌하다, 기분 나빴다. 이게 이제 폭행의 이유라고 봐야 하고 이거는 범죄 성립 부정하는 요소가 될 수 없고 나중에 이제 뭐 양형 자료로서만 의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폭행죄가 완벽하게 이제 성립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하고 합의를 보거나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으니까 범죄 처벌에 있어서는 지금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대사관 이제 외교관의 면책특권과 관련한 이제 그런 법적 쟁점이 남게 됩니다. 면책특권요. 면책특권. 분명한 지금 사실 이거는 뭐 범행이고요. 폭력을 저질렀으니까. 그런데 관련해서 이제 이게 그 외국 대사 가 아니고 사실은 대사의 부인입니다.
뭐 대사의 맞습니다. 부인도 외교관 면책 특권에 해당됩니까? 적용 범위에? 예, 맞습니다. 적용이 예. 됩니다. 예. 면책특권이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에 따라 인정되는 것인데 예. 거기서는 그 인적 적용 범위에 관해서 외교관뿐 아니라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도 포함이 되고 예. 그래서 동등한 면책특권을 누린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 범위를 보면은 법률상 배우자, 미성년 자녀, 그리고 생활 능력이 없는 부모 이렇게까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대사 부인에게도 동일하게 대사와 동일한 면책특권이 적용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인적 범위 아니라 공간적 범위에서도 면책특권이 있는데 외국에 있는 외교 공관은 면책특권에 의해서 주재국의 사법 절차에 따른 압수수색이나 강제 집행 등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예.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은 그 제3국으로 망명할 때 외교관 딱 담장 넘어서면은 네, 쫓아오던 경찰이나 뭐 첩보위원들이 딱 멈추는 장면 보실 텐데 이제 그것도 면책특권의 공간적 범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면책 특권 이게 적용이 되면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 겁니까? 그 쉽게 말해서 법적으로 범죄는 성립하지만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법권이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력을 발휘해서 뭐 체포할 수도 없고 법정에 세우지도 못하고 형 집행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 그래서 형사적으로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권이 없을 때를 이제 공소기각 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이 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이제 공소기각 결정이 될 가능성이 짙고 예. 만약에 기소가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더라도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게 되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기소해봤자 소용없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그렇군요.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형사처벌상으로 지금 하시는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럼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배제가 됩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에 따르면 예.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물론 예. 민사 그리고 행정재판 관할권으로부터도 면제가 됩니다. 그래요. 예, 아주 예외적으로 주재국 안에 뭐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갖고 있다, 거기서 뭐 상속이 발생했다, 이제 이런 거에 아주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 예. 이번 사건과 같은 이제 폭행 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적용되는 게 좀 불투명하고 사실 좀 법적 견해에 따르면 이제 안 된다. 이것도 면책특권에 의해서 재판권이 배제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형사적으로 면책특권 인정되고 민사적으로도 대부분은 배제가 되기 때문에 같은 내용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돌렸을 경우에 적용된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렵고요. 예. 또 현실적으로도 민사적으로 진행을 한다 그래도 집행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해와야 이제 손해배상의 이제 피해가 회복이 되는 건데. 예. 그 대사관에 대해서는 아까 그 강제 집행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집행을 해오는 거를 천상 따지려면은 벨기에에 있는 개인 재산에 대해 쫓아가야 된다. 이런 식이 되니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또 우리나라 판결을 벨기에에서 집행을 하려면 벨기에 법원에서 집행 판결이라는 걸로 바꿔서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아마 그 단계에서 빈협약 때문에 그 청구가 다시 기각될 가능성 그런 것들 때문에 민사적으로도 아마 구제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뺨 때린 이분도 사실 우리나라에 한국 그 은행에 계좌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예. 이 면책 재판 관할권이 배제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아마 시작부터가 이제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예. 예. 자, 그러면 또 이게 외교관 면책 특권 관련해서 이 과거에도 하신 사례들이 좀 문제가 있었을 텐데 어떤 게 있었습니까? 뭐 이를테면 보면은 아까 물론 이제 뭐 이 빈 협약에 따라서 뭐 이제 대사관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근데 제 기억으로 예전에 아예 대사관 직원들을 인질로 삼고 했던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옛날에. 맞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큰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가벼운 사건부터 따져보면 파키스탄 대사관 공관원 2명이 이제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 절도하다가 발각돼가지고 사건이 이제 공관원들이 이제 돈을 지불하고 죄송하다 그러니까 이제 마트에서 처벌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건이 내살 종결됐었는데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저지른 범죄였으면 이렇게 끝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면책특권이 내살 종결의 핵심이었고 그리고 과거에 필리핀 대사가 우리나라에서 성추행했던 것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필리핀이 분쟁이 있었던 적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나라는 뉴질랜드 공사 참사가 현지인 직원 성추행했다 이것 때문에
뉴질랜드하고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장기간 외교 마찰 빚은 바도 있었고요. 예,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1979년에 이란하고 미국하고 외교 분쟁 발생하니까 이란에서 예. 주 이란 미국 대사관 직원 한 50명 정도를 2년 동안 억류했던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예. 면책특권에 대해서 적용이 있어야 되는데 또 쳐들어가가지고 이런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 때문에 예. 좀 세계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사건입니다. 하긴 벨기에 대사 부인 잡겠다고 우리 경찰이 주한 벨기에 대사 공간에 쳐들어갈 수 없죠. 네. 자, 그러면 외교적으로 이제 국가 간의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네네. 참 따져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자, 그러면은 이 문제 뺨 때린 벨기에 대사 부인 이거 현실적으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아니면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예? 이제 외교관에 대한 부분은 외교적으로 처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 보면 41조에서 면책특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 내에서는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할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2조를 따져보면은 파견국은 외교관 및 면제를 향유하는 자에 대해서 재판 관할권의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파견국인 벨기에 정부가 면책특권을 포기를 한다. 이렇게 선언하면은 재판 관할권이 우리나라에 생깁니다. 예. 근데 이제 물론 그런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만 이제 이 조항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교섭을 하면서 벨기에에 이게 굉장히 압박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국민적으로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겼으니 포기하고 재판을 받게 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벨기에는 이제 그 대신 아마 대사 부인에게 빨리 사과하고 피해 배상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이제 압박을 넣으면서 그렇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고 예. 우리나라의 재판관할권이나 이제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게 굉장히 좀 억울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네네. 우리나라 사법권도 국가와 국가 사이의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이제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외교적인 지혜가 가장 필요한 부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교적인 지혜요? 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좀 더 만약에 진정성 어린 사과 같은 게 안 나오면 네. 좀 더 우리 외교 당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방금 같은 이제 진행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국에서 해당 외교관을 추방시키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예. 대사를 그래서 추방. 문제 인물을 접수국에서 이제 외교적으로 기피 인물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외교관 처음에 파견할 때 아그레망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아그레망. 그래서 접수국의 동의를 받아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외교관은 파견국이랑 접수국이 항상 함께 결정한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그레망은 접수국에서 거부할 경우에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아도 된다라고 아예 빈협약에 규정이 돼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접수국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응용해가지고 아그레망의 철회 개념으로 이 사람을 우린 더 이상 외교관의 이제 면책특권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면은 파견국도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외교적으로 분쟁이 굉장히 커지고 파견국에서는 이제 그 상황이 되면 보통 빨리 소환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외교적 마찰이 좀 강경하고 해결이 어렵겠다 싶으면은 파견국에서 이제 빨리 해결을 하게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외교적 분쟁이 있을 때 외교관 차원에서 대사관이 직접 사용자 책임 개념으로 배상을 대신해줬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의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